근데 이제 매도 호가 9억 7천도 안 팔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매수는 그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사실. 아유, 김경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부동산인 빅데이터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경민의 노트에서 데이터로 부동산 시작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은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이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이게 부정적인 거하고 긍정적인 거 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월세 폭등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임대료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뭐 전세나 이런 쪽하고도 약간은 연결이 됩니다만 약간 별개예요. 제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 효과가 커요, 월세에 대해서는. 근데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부정적인 부분은 또 뭐냐면은 서민의 그 삶을 워낙에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가 미국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이게 거의 세 가지가 같이 가요.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국고채 10년치 수익률이 같이 올라가고 미국은 30년 만기 고정금리 부동산 모기지 이자율하고 거의 같이 가요. 기준금리가 올림에 따라서 전국에는 30년 만기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수요를 죽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따라서 부동산에는 이제 수요를 죽이니까 가격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가격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는 거죠, 지금. 예. 교수님께서 이전에 이제 부동산 트렌드 2022 이제 저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분석해 주시기를 기준금리가 이제 2%라는 가정하에 고점 대비 이제 13%에서 20% 정도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한국 기준금리가 2.25%인데 연말까지 금리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하락폭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제 제자하고 좀 채팅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동대문 쪽에 살아요. 근데 이제 한 6, 7년 전에 한 3억대, 4억대 아파트가 작년 연말인가 고점 찍을 때 한 12억까지 갔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저께 채팅에서 얘기했던 거는 매도 호가 9억 7천이 안 팔린대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9억 7천에 거래됐던 게 보니까 2020년 7월이에요. 근데 이제 매도 호가 9억 7천도 안 팔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매수는 그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기준금리가 2%대가 되면은 2020년, 2021년에 저는 그걸 계속 버블이라고 봤거든요. 그 버블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버블 날아가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지역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고점 대비 벌써 거기는 20%가 넘게 하락이 된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게 지수로 나타나는 건 좀 후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죠. 따라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뷰는 기준금리 2% 올렸을 때 이제 13에서 20% 하락하는 거가 이제 올린 시점으로부터 한 6개월이나 9개월 후에 나타난다고 저는 봤고요. 근데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고 했을 때는 좀 추가적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만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을 2013년도부터 뵀는데 그때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제 교수님만은 이제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지금 보니까 그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갭 투자하라고 했었죠, 사실 학생들한테. 그때 교수님 말씀을 더 잘 들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한번 과거로 한번 네. 들어가 보면 2008년에 IMF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둔화된 좀 그런 시기였었는데 향후 이제 국내 이제 금리 상황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이제 앞으로 긴 텀으로 보면 어떤 변화가 좀 있을지 한번 고견을 좀. 우선 2008년 말씀하셔가지고 2008년하고 지금하고 위기의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08년 경제 위기가 닥친 거죠.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미국에서 닥쳐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스프레드 된 거잖아요. 확산된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2008년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위기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첫 번째 경기도 괜찮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준금리가 5%대였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샥이 딱 왔을 때 당시에 5%대 기준금리니까 이걸 낮춰버릴 수가 있던 거예요. 2%까지 300bps나 무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0.75 이거 굉장히 쇼킹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3.0%를 낮췄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어요. 기준금리를 낮췄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 경제 위기 왔어요. 왔는데 지금 이자를 낮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자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당시랑 지금 굉장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당시는 위기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대응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위기가 왔는데 지금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위기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LTV, DTI 규제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미국처럼 반값 폭락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자기 여력이 맞으면 견뎌야 돼요. 무조건 견뎌야 돼요. 이번에는 그러면 네. 교수님 한번 거래량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 대비 거래량이 한 8분의 1 수준으로 네. 많이 줄어든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부동산 조정기에는 보통 거래량이 침체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현재 어떻게 보면 좀 될까요? 네, 우선 뭐 KB에서도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가 있으니까 가서 앱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전국 단위 분석했을 때 지금 역대 최저예요. 역대 최저 수준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상황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면은 매도하고 매수하고 중간중간에도 막 할 수가 있잖아요. 거래 같은 것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있고 매수가 밑에 있다면 이게 언제 어느 순간 급등할 때는 확 붙어버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래액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밑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확 내려버린다고 하면은 그때는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 오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뭐 신저가가 아마 출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 신저가.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좀 많이 걱정이 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교수님께서 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좀 버티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니까 좀 위안이 좀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과거 화랑기 때 대출 비중이 이제 높은 이런 연끌 하셨던 분들이 특히 걱정이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자의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거래량도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뭐 팔고 싶어도 지금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향후 매물 향방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우선은 지금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이 사실 약간 군중심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지금처럼 매수가 없어진다는 걸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사실은요. 그때만 해도 계속 간다고 하고 군중심리 때문에 이렇게 쭉 갔는데 다만 이제 인덱스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제가 저 연구실에서 만든 인덱스는 사실 작년 11월 달에 꺾였어요. 작년 11월 달에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막 붙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주택의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거지향적 판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고점이고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게 계속 가겠지라는 생각을 계속 해요. 따라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사실은 위기가 시작 단계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앞으로 더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위기를 같이 좀 인식하고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제 연끌에서 산 사람들은 부동산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대세 폭락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따라서 이게 언제 그 사이클을 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7년에서 10년을 기다리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예. 네네. 최근 교수님께서 이제 강남 불패는 다 거짓말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시장 흐름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